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여기 강력한 학생 자치,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교과 활동. 강력하죠. 학생 자치 강력합니다. 네. 저희 학교 학생 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권 분립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입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사법위원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각자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입행사로 이제 아니죠, 행입사죠. 입행사, 행입사. 입사행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긴 하는데 그렇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활동은 행정이 하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규정을 바꾸는 일은 입법위원회가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두루마기만 입으면 안에 뭐를 입었는지 잘 안 보인다고. 사실 두루마기가 있는 안에 뭘 입었는지 잘 안 보인다. 사실인가요? 저희는 사실 다 보이거든요. 여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좀 많이 보이는 편인데, 남자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저고리 조끼 마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마보자가 입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긴 팔로 엄청 타이트하게 옷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끔 저고리 조끼 그리고 두루마기 입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죠.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입학할 때 한복 외에도 후드티와 가방을 구매한다. 책가방은 민성 마크가 들어간 배낭으로 등교할 때는 저 가방만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른 학교와는 좀 다른, 좀 되게 특이한 점 같은데, 저희는 학생들이 개별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는 들어올 때부터 학교에서 가방을 다 나눠주고 가방에 교표랑 이름도 다 박혀있기 때문에 그 책가방만 메고 다녀야 되고요. 후드티의 경우에는 한번 예원 씨가 설명해 줄까요? 후드티는 사실 원래는 간절기 외투라고, 그 간절기에 입는 그 누비 이전의 외투가 따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사라지고 23기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기부터 후드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편집하실 때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 남색깔로 돼 있어서, 그리고 뭔가 여름에 걸치기도 딱 괜찮고, 맞아요. 겨울에 입기에도 따뜻하고, 선선할 때 조금 추우면 입거나 그럴 때 되게 유용한 옷입니다. 진짜 많이 입고 다녀요. 주말에도 거의 맞아요. 계속 입고 다니고. 또 전국 단위 면접을 통한 신입생 선발. 이것도 굉장히 큰 행사 중 하나죠. 실제로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제 저희 학교에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착한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저희 학교에 직접 오게 되는데, 혹시 그때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그 면접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의 면접을 통해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 5과목의 면접을 보죠. 국어 면접 보고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는 인성 면접을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아마 20분씩 네, 20분씩 봤었어요. 그래서 심화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100분 동안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은 수학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 면접의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앞에 놓인 칠판에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문제를 맞아요. 푸는 네.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서 뭔가 많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되게 흥미로운 문제를 많이 접했던 면접일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환 씨는 기억나는 면접 있나요? 저는 사실 면접도 기억이 나지만, 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충격이 너무 선선한 게, 정말 진짜 저는 정말로 부산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을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보았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걸어 나갈 때, 야 이거 너무 춥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저 봤을 때도 하얀, 혹시 언제였어요? 제가 첫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목요일? 네. 저 토요일 오전. 와 그때 근데 정말. 한참 하였을 때라서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네,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내가 들어오면 진짜 학교 생활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면접 지금은 없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면접 끝나고 체력 검사를 했어요. 지금은 맞아요. 없어졌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체육관에서 셔틀런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게, 제가 체력 검사를 페일을 했어요. 페일을 하셨나요? 페일한 친구들 거의 없긴 한데. 근데 페일한 친구들도 있고, 네. 그 응급실에 실려간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사실 체력 검사가 그렇게 막 엄청 고도의 수준은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충분히 힘들 수 있어요, 사실 맞아요. 체력 검사는. 사실 저는 좀 억울한 게, 저는 제가 중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느려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걸 처음 하기 전에 저도 엄청 긴장을 했었어요. 설마 막 체력 검사 페일하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페일은 또 뭐 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사실 뭔가 한 면접을 망치거나 한 뭐 체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네, 망하는 게 학교에서 아니라 뽑아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네. 학생을 전반적인 면모를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민족교육관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민족교육관은 이제 정통 한옥의 형식을 다 갖췄다고 해요. 좀 99칸의 이제 한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민족교육관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밑에 온돌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 온돌이 돌아가고 있어서 만약에 추운 겨울에 정말 벌벌 떨면서 만약에 민족교육관에 수업을 들어오면은 그 밑에서 올라오는 연기로 정말 따뜻하게 수업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지 보통 학교에서는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민족교육관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 한국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이 진짜 뜨끈뜨끈해가지고 아 이게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부각. 음악 수업은 무조건 대금이나 가야금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네, 예원 씨 가야금 배우셨나요? 네, 저는 가야금 배웠는데 저 진짜 손가락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소리가 진짜 예뻐서 가야금이 또 네. 계량 가야금, 산조 가야금 이렇게 두 종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자는 가야금을 듣고 남자는 대금을 선택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금을 선택을 했고요. 2학년 올라와서도 지금 쭉 대금을 듣고 있습니다. 서예와 한국화 수업. 네, 1학년 미술 수업으로 이제 서예랑 파인아트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2학년 미술 수업으로 이제 한국화랑 파인아트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서예랑 한국화 수업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근데 진짜요? 예원 씨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1학년 때도 서예를 들었고 2학년 때는 음악이나 미술 중에 택일을 해요. 네. 근데 저는 미술을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화 선택해서 지금도 한국화 듣고 있고 그 선생님께서 그 인간문화지? 모양문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문화재세요. 네. 그래서 정말 글씨를 잘 쓰시고 그림도 잘 그리셔서 정말 볼 때마다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정 신성을 한번 볼까요? 혼정 신성에서 따온 말로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 무단 인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인사부에서 점호와 출석 확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가 여자 혼정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여자 혼정은 어떻게 지내는 거죠? 여자 혼정이 저도 남자 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네. 되게 비교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자 혼정은 일단 뭐 지하 1층에서 다 같이 앉아서 사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뭐 출석 체크 점호니까 말 그대로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위원장이나 다른 그 학생회 친구들의 공지 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개인 공지 있으면 각자 손들고 개인 공지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여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자, 다 같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선생님께 인사하면은 다 같이 절을 해요. 선생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을 하는데 이게 저는 남자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자만 하더라고요. 네, 여자만 인사가 이렇게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혼정을 학생의 임원 친구들이 이끈다거나 그리고 사감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학생 공지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할 때 앉은 상태에서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생일 축하라고 나와 있고 생일빵 타임이라 읽는다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원래는 여자 혼정 때는 생일 축하를 할 때 조용히 이제 박수 치면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노래를 들었어요. 진짜 빨리 불러요. 네, 진짜 빨리 부르고 그 특징 말고는 노래를 예쁘게 불러주는. 원래 남자 혼정에서는 생일인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를 붙잡은 다음에 밟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폭력을 학교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진 문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면 학교 폭력이 회부되고요. 조금 위험했죠. 네, 많이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생일빵 타임. 깜지 이거 한번 볼까요? 벌점이 많이 쌓일 경우 교내 봉사를 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교내 봉사 대신 명심보가 100개 쓰기를 했다고 한다. 벌점이 높아지면서 100개 하는 분량도 늘어나는데 한번 불리기 시작하면 분량이 끔찍하게 많아진다고 한다. 20, 40, 60이 되면 스페셜 트레이닝이라는 교내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 기간에 사복을 입고 지원분들과 함께 봉사를 수행한다. 2008년 규정 변경으로 20점 단위부터 10점 단위로 징계를 수행하게 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 네, 아직까지 20, 40, 60점 단위로 스페셜 트레이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어려지고 다시 명심보험 팟캐스트를 배웠다. 사실 저희 둘은 스페셜 트레이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특히 예원 씨가 이제 전교에서 벌점이 정말 낮기로 유명하시는데 몇 점이 몇 점이시죠? 저는 마이너스 63점. 제가 보통 20 플러스 20, 40, 60점이 되면은 스페셜 트레이닝을 가는 건데 저는 네. 마이너스 63점이라서 전교에서 아마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스페셜 트레이닝이 생각보다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셜 트레이닝 그 산출 기간 직전까지 되면은 그 친구들이 3점을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7번 학교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뭐 전교생은 주 기숙사인 독거관을 생활을 하며 재학 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민사고로 등록을 한다. 원래 2주에 한 번 주말에 귀가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시험이 끝난 뒤 주말에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한동안 진짜 시험을 위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1학년 때는 아. 정말 계속 집에서 수업을 하다가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맞아요. 기말고사 기간에만 잠시 학교에 다녔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다양한 방역 지침들이 완비가 되면서 학교 생활을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막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집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진짜 그때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같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전입신고가 진짜 웃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감 선생님 밑에 전부 다 동거인으로 기재가 돼요. 저희 기숙사에 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떼면은 이거를 본인 것만 떼지 않으면 그 자기랑 살고 있는 동거인 300몇 명의 이름이 다 깔아서 진짜 주민등록번 뗄 때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수업과 대학 교수라고 과제, 동아리, 학생회 부서, 봉사활동, 대회 출전 등 할 일이 아주 많지만 뭐 많은 친구들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하네요. 뭐 주요 행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1년 중 여러 번 있는 행사들이라고 하는데 파티도 할 말이 많은데 그쵸. 사실 저는 민사고의 파티가 굉장히 뭔가 타 학교들의 파티가 구별된다고 느끼는 점이 맞아요. 사실 이 파티를 기획하고 뭔가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주체가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와 맞습니다. 실제로 민사고의 경우에는 1인 1부서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의 부서에 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문화교육부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파티들을 직접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정리하면 총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2월 OT 끝에 있는 신입생 환영 파티 저희 신파라고 하죠. 그리고 7월에 진행되는 민족대 전야제, 그리고 12월 성탄절 직전에 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2월 졸업식 직전에 하는 졸업 파티가 대표적인 파티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파티철이 되면 맞아요. 아이들이 정말 미쳐요. 옷 막 주문을 2주, 3주 전에 해야지 늦지 않으니까 맞아요. 막 입어보고 또 이상한 딴 걸 사야 되고 해서 2, 3주 전부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항상 있어요. SNS에 이제 스토리로 네 맞아요. 투표해달라고 올라오고 네 맞아요. 진짜 막 열심히 올려요. 학생들이 막 아 이거 뭐가 나을까 이러면서 빨리 골라줘 이러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새로운 옷들이 나왔어요. 그냥 진짜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캠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GLPS 있죠. KDPS, KSMP 골고루 있는데 혹시 민사고에서 지원하는 캠프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GLPS를 갔다 왔더라고요. GLPS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네. 실제로 갔다가 그 중에서 민사고에 오는 실제로 맞아요.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KDPS를 갔었는데 저 말고도 저희 기수에 2명이 더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이랑 민사고 입학해서 만났는데 사실 KDPS나 KS는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수학 쪽 캠프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맞아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이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TA랑 PA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다면 이제 뭐 좀 나이가 차서 온다면 이제 민사고 입시에 관심이 많을 때 이제 PA나 TA 선배들한테 아 혹시 민사고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시면 정말 재학생들의 생생한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캠프가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치킨데이 이거 진짜 할 말 많죠. 이게 제일 일단
한 달에 한 번 치킨데이가 운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여기 적혀있다시피 민사고 특성상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외부 음식을 접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아까 문화기획부처럼 식품영양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이 주도해서 치킨을 합법적으로 시키는 곳인데 일단 한 호실당 3마리를 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네, 있는데 내내 치킨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 3마리에 해당하는 맛도 고를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치킨데이 때는 식품영양부가 직접 뭔가 배달도 하고 그 치킨데이 자체를 주도하기 때문에 많이 바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택배 한번 볼까요? 택배. 택배는 사감실에서 번호를 매기지 수령인 성명과 함께 목록을 만들어 1층 주방 승용기 앞에 붙인다. 그래서 만약 혼정 이후 찾아가지 않은 택배가 있으면 사감쌤이 방송으로 펄스라 한 뒤 이름을 부른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 택배가 많이 100개 이상 배송된 날에 만약에 당일날 택배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택배를 가져가지 않는 항목으로 1점이 기소가 돼요. 이게 사감실이 그렇게까지 넓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 막 450명의 택배가 한 곳으로 오니까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굵은 목소리로 바스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이름을 맞아요. 안 가져간 친구들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페이스북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교에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KMLA 전체 공지, KMLA 사법위원회, 행정위원회, 입법위원회, 그 다음에 N기 재학생, 먹고 사고 팔고 저는 이게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먹고 사고 팔고 해서 저희는 학교 밖에서 있는 물건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근데 여기는 없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리면 뭐 구해요 이렇게 올리면 정말 많이 다 구할 수 있고 떨구고 줍고해서 정말 사람들이 도움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고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찾았을 때 주인 없는 걸 찾았을 때 올리면서 이런 거 여기 놔뒀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저희가 한 7개 정도의 항목을 보면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봤는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아무래도 좀 생소하긴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로 공부를 해. 이런 학교다 보니까 되게 뭔가 거부감이 처음엔 있을 수도 있고 이 학교는 어차피 난 못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면접 부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전혀 어려운 학교가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학생들이 더 잘 즐기면 즐겼지 절대 못 노는 학교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굉장히 다니기 좋은 학교고 제 3년이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은 학교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일단 저희 학교 SNS, 인스타그램이 공식적인 계정이 하나 있고 혹은 유튜브에도 민족사관고등학교 홍보 영상 이런 거 찾아보거나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공식 온라인 그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좀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NS 제가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예원 씨가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하면 저희가 같이 안녕 이렇게 끝나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